그 사운드 스튜디오를 소유하신 분이 오스카에서 상도 타고 오스카에서? 어쨌든 좀 방향을 틀어서 야 그래도 나는 영상 쪽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VFX 쪽으로 빠지게 됐고, 작업을 했던 거는 그 유랑지구 2라고 거기에 나온 건 저희가 다 작업을 했고, 프롬프트로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써서 네. 새로운 이미지 아트나 뭐 영상을 만든다 네. 라는 게 정말 획기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영감을 주는 채널 킵스파크 호스트를 맡은 꼬피디입니다.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깡노님이 아쉽게 참석을 못하셨는데 5번째 게스트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이트 플레임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이제 강민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화이트 플레임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뭐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는 아니고 네. 스튜디오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CG, 3D 애니메이션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요즘에는 좀 프로덕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뭐 제품 같은 거를 기업에서 이제 선보일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선보이느냐 그런 것도 하고, 하긴 이게 뭐 어떻게 한 분야로만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보통은 작업을 할 때는 뭐 CG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나 모델링, 뭐 리깅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CG. 와, 제가 사실 저도 영상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영상 공부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아이언맨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아, 어렵죠. 아이언맨. 프로덕트 비주얼라이즈 그거 할 때는 그게 사실 그런 영상이잖아요. 우리 아이폰 16 새로 나왔습니다 하면은 그쵸. 막 빠밤 하면서 이제 그 완전 그 3D 모델링 실사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커머셜 쪽이고, 프로덕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웹상에 뭐 아이폰 같은 게 회전을 한다던가 막 그런 거를 쓸 때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CG를 3D 스틸로 막 상품 상세 페이지 이런 데 쓰는 데라던가 아니면 기업이 홍보 차원에서 어디를 이렇게 갈 때 컨벤션에서 네. 보여주는 영상,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품이 시연되는 영상, 그런 것들 이제 좀 포괄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약하자면 그 프로덕트 비주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누끼샷 같은 거네요. 그쵸. 약간 2D를 3D로 3D 로. 가져온. 그리고 그게 진짜 되게 고퀄리티로. 그렇죠. 실사처럼. 그럼 우리 민서 씨는 어떤 계기로 지금의 이런 커리어를 갖게 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혹시 대학 시절부터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시계열로? 순서대로? 그 괜찮은 영화 영상학과를 나왔는데 네. 이제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언젠간 뭐 봉준호, 박찬욱이 되겠다. 아, 그쵸.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현실을 딱 보니까 정말 진짜 막 이상하게 감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뭘 이렇게 계획을 1부터 10까지 안 세워도 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에 반면에 계획을 막 세워도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약간 후자에 조금 가까웠던,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감이 특별하게 타고났다기보다는 네. 한 100을 준비하면 10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격차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네네. 한 번에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선배들도 보통은 영화 영상 쪽이나 아니면 TV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한다는 뚜렷한 길이 솔직히 보이진 않았어요. 원래 사운드 전공으로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네. 뭐 사운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이거를 내가 업으로 잘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면은 그래도 곧 죽어도 한번 하고 해보자 해서 이제 정말 좋은 기회로 미국의 이제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운드 스튜디오를 이제 소유하신 분이 네. 오스카에서 상도 타고 오스카에서 사운드 쪽으로 네. 오스카에서 상도 타고 이제 그때 같이 다니던 동료 직원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사운드 스튜디오 좋긴 하다. 근데 그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5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규모가 되게 작았군요. 규모는 작은데 그 일이 들어올 때 이제 같이 옆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말만 하면은 알만한 대기업들이 와서 잠깐 이제 리코딩하고 나가고 잠깐 뭐 하고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는 어쨌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였는데 네.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동료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여기서 이거에서 이제 발판 삼아서 커리어를 가야 되는데 넥스트 스텝이 어디냐 네. 라고 계속 그 친구랑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방향을 틀어서 야 그래도 나는 영상 쪽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VFX 쪽으로 빠지게 됐고 그 친구는 이제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로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 친구는 소니에서 일해요. LA에 있는 툴을 다루면서 거기에 자기가 한 음성 같은 걸 넣으면서 네. 캐릭터가 움직일 때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거를 하게 됐고 네. 어쨌든 저는 좀 더 비주얼 쪽으로 나가게 돼서 CG, VFX 쪽으로 네. 이제 나가게 됐죠. 그러고 이제 제가 딱 그거를 마음 먹고 이제 진짜 막 하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막 네. 진짜 어렵거든요 그때는. 그쵸. 그걸 하면서 내가 영상을 찍고 내가 거기에 VFX를 입히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좀 좋게 봐주신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제 LA에 있는 스튜디오랑 일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딱 쓰고 네.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뭐 어쨌든 그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LA 스튜디오들에서 일을 했죠. 또 요즘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하지만 네.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LA에서 빵 떴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 몇 분 안 하시거든요. 네. 전문적으로 하는 스튜디오가 몇 개 없는데 그중에 운 좋게도 이제 하나의 컨택이 돼서 이제 딥페이크 쪽을 조금 배우면서 네. 이제 디지털 뷰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얼굴을 조금 뽀샤시하게 해주고 뽀샤시하게 해준다거나 좀 한 20살 젊게 해준다거나 주름을 없앤다거나 아 그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스노우나 유라이크 이런 거 말고 정말 젊게 그쵸. 해주는 진짜 왜냐면 이게 유라이크나 스노우 같은 앱 같은 거는 네. 어느 정도 포장이 되지만 네. 잘 보면은 텍스처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 뽀얘지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뽀얘지는 거에 그 본인의 20살 적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입히는 거예요. 뭔지 네. 알게요. 그리고 이제 사람 골격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본인의 20살과 다른 사람의 20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쫙 뽑아서 네.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제 맞추는 거죠 골격을. 그 옛날 그 영화 있잖아요. 윌 스미스 나온 영화. 아 제미나이. 제미나이. 거기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야 그거는 말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영화 영상학과를 나와서 사운드 네. 전공을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를 고민을 하던 와중에 좋은 기회로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사운드 스튜디오로 인턴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VFX 쪽으로 이제 좀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딥페이크 쪽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그 진짜 공개해도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런 건 좀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자랑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딥페이크로 작업을 했던 거는 그 유랑지구 2라고 거기에 나온 건 저희가 다 작업을 오래 걸렸습니다. 유랑지구 그 중국 예. 영화 맞죠?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넷플릭스에 웬델 앤 와일드라고 있고 아니면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있고 네. 터미널리스트인가 그 크리스 프렛 나온 거 네.
또 궁금한 게 그 인턴을 하다가 또 이직을 되게 좀 여기저기 옮겨 다니신 것 같은데 다른 스튜디오들로 이직하거나 이랬을 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또 구했어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자체는 이제 스타트업도 많고 이제 많죠. 기업들도 많고 사운드 스튜디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주류에 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영화 영상 쪽에서. 네. 그래서 야 미국까지 왔는데 한번 할리우드 가보자. 그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티켓을 끊어서 LA에 한번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크고 어. 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감이 안 잡혀버리니까 약간 또 거기서 살짝 더 주눅이 들어서 이제 다시 원래 살던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는데 네.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링크드인. 네, 링크드인에 이제 들어가서 네. 한번 해보자 하고 프로필을 쫙 만들어서 네. 제가 원하는 기업에 다니는 네. 스튜디오에 다니는 분들 연락처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거를 엑셀표로 만들어서 이 사람 이름 뭐고 어느 직책 어느 회사 네. 링크드인 주소 네. 해가지고 그거를 쫙 한 몇백 개를 모은 다음에 네. 하루에 10개씩 딱딱딱딱 들어가서 친추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딱딱딱딱 들어가서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때는 이미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다 되고 나만의 웹사이트가 있고 했을 때였기 때문에 물론 그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엄청 힘들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링크드인에 쫙쫙쫙 돌렸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야 인터뷰 보자 연락이 왔고 네. 또 그 중에서 이제 한 3군데, 2군데 연락이 와서 네. 한 군데를 골라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되게 맨 땅에 헤딩 수준의 그쵸. 그런 거를 했네요. 아하. 근데 이 미국이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네. 어디에 취업을 할 때에는 네. 무조건 그 회사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1명 이상이 있어야 네.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연락처를 꽁으로 모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연락처를 모아서 야, 나 너의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뭐 너를 추천인으로 쓴다던가 뭐 네가 나를 추천인으로 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내부에 있는 임플로이한테 좋은 사람을 추천해주면 또 이제 포상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쵸? 돈이 나오니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윈, 내 입장에서도 윈 네. 해서 그걸로 필터링이 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추천인이 있대 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더 물어보게 되고. 더 물어보게 되고 이제 그 추천을 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 사람 추천했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파악하게 되고 네. 특히 이 추천인이 직급이 나랑 관계가 있거나 네. 아니면 나보다 높거나 상급자일 경우에 더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들어가기가. 그렇게 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인턴 하면서 이제 들은 거죠. 이제. 들은 거구나. 인턴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 분들이 다 너무 좋은 상사 어른들 좋은 어른들이었어서 네. 네. 이제 그분들이 다음에 어디 갈 때 추천장을 써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발을 넓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 정도로 빡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셨어요? 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합성 파트로 이제 이직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합성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었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 거 쓰지 말자. 에세 쓰지 말자. 에셋을 쓰지 말고 내 거, 다 내 거. 처음부터 자기가 네, 만든 걸로. 영상부터 VFX부터 소스까지 다 내 걸로 만들자 네. 였거든요. 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채우기 전에 제가 구직을 할 만한 그 스튜디오 조건을 봤어요. 기준을 기준에. 네. 스킬셋 기준에 뭐 네. 그린 스크린도 해야 되고 네. 모션 트래킹이라고 이렇게 그 공간 트래킹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네. 뭐 로토 페인트나 로토스코핑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스킬셋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5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찝어서 네. 그대로 넣었어요. 포트폴리오에. 나 이거 할 줄 알고 저거 할 줄 알고 이것도 해.
해서 포트폴리오는 짧게 만들어야 돼요. 1분. 그걸 영상. 넘어가선 안 돼요. 1분 1분 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뿌린 거죠. 그 영상 파일 하나를 그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다 약간 포함해서. 쇼릴 같은 느낌으로. 그쵸. 쇼릴 느낌으로. 대신 이건 다 내 거이니까 음. 어디에 배포해도 되고 음. 어디에 써도 되고 음. 그런 거죠. 촬영도 직접 다 했어요? 다 했죠. 나 궁금하다. 그거 나 보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거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음. 그거를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말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할 줄 안다라는 느낌만 오면 네. 인터뷰가 들어와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은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어벤져스 막 갑자기 뭐 마블의 영화에 나온 한 장면 중에 뭐가 하나 오마주 돼서 나온다? 절대 불가능하거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90%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그쵸. 분명히 올 거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의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영상 분야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의 뭔가 밥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진짜 이거는 좀 알아두면 꿀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었죠 그때도. 그 사운드 스튜디오를 하더라도 네. 사실 제가 그 전에 뭐 미국에서 살았다, 네. 캐나다에서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솔직히 그렇게 영어를 한다라는 거 자체는 진짜 네. 학교에서 배운 게 다거든요. 네네. 언어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 단어라던가 문화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주눅이 조금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갔을 때는 그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상사분이 네. 제 와서 야 샤피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샤피 좀 갖고 와봐 이랬는데 네. 샤피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샤피가 뭐지? 이러면서 혼자서 그거를 물어보진 못하고 네. 어린 마음에 약간 주눅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위를 갖다 줬어요. 제가. 샤피잖아요. 샤프한 거 아니냐. 가위를 딱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제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 샤피가 아니라 네. 그 저희가 말하는 그 네임펜 있죠. 네. 그게 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샤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약간 좀 풀렸죠. 그때 이후로 약간 각성을 하면서 네. 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겠다 해서 조금 태도를 많이 바꾸게 됐죠.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지금이라도 영어를 막 완벽하게 잘하진 않거든요. 네. 버벅거리기도 하고 네. 뭐 구사하는 언어의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 단어의 폭이. 그런데도 사실 서로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치.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기서 태어난 이제 2세대, 3세대들은 또 다를지 몰라도 기본은 베이스가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죽지 않고 내 애티튜드만 있다면 네. 충분히 이제 헤쳐나갈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 스타트업에서는 영어 닉네임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한다. 그럼 실제로 그럼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우리 민서 씨도 영어 이름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 영어 이름을 안 만드셨어요? 제가 우버를 이제 타면서 어디를 가던 중이었는데 네. 그 기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님 네. 이름이 엄청 길었거든요. 엄청 길어요. R로 시작하고 D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요. 약간 중동아시아 쪽 그쵸, 분이셨나 그쵸. 본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냐.
내 이름이 길어서 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더니 그 기사분이 내가 뭐 제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쌤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이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네. 그거는 내 정체성이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도록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쵸. 거기서 약간 감명을 받아가지고 요대로 해야겠다. 아 진짜로? 그쵸. 그냥 영어 이름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뭐 내가 내 이름을 지키고 싶다 하면 내 이름으로 해도 되고 그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사실. 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 그런 거죠. 어느 밍글링 이런 거 미럽 이런 거에 갔을 때 뭐 샘, 제임스 이러면 기억하기는 쉽잖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민세오야. 그러면은 대부분은 절 몰라요. 이 밍글링이 끝날 때까지 가도 그 중에 한두 명만 제 이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상승한 거죠.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으시네요. 그럼 이 VFX 시장에서 어쨌든 커리어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VFX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했었던 질문인데 네. 왜냐면 그때 다니던 슈퍼바이저 분께서 네. 이제 5, 6, 10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11시, 12시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돈은 훨씬 잘 법니다. 물론 돈은 뭐 시간당 거의 한 20만 원씩 버시는 것 같아요. 네. 20에서 25. 200불. 150에서 200불. 시간당이니까 하루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네. 이런 게 많이 없고 네. 이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뭐 아시는 분이 이제 임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분을 보니까 임원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회사에 몸을 바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그걸 하고 싶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VFX 업계나 하도 AI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네. 지금부터 딱 5년 봐요. 그 VFX 업계에서 2D 쪽 특히 뭐 로토스코핑 막 이렇게 노가다라고 하죠. 계속 노가다. 시간을 써야 하는 일들. 그 단순 노동. 네, 단순 노동 관련된 거는 5년 안에 다 사라질 것 같고. 그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에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특히 그런 쉬운 부분들은 5년 안에 사라진다. 5년 안에는 충분히 사라질 것 같고. 네. 사실 뭐 프롬프트로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써서 네. 새로운 이미지 아트나 뭐 영상을 만든다. 네. 라는 게 정말 획기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게. 그렇죠. 근데 요거는 한 10년까지는 시간을 둬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혼자로는. 왜냐면 그 주변에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네. 우리 제너레이티브 AI로 쓰자 네. 해서 아티스트를 대거 자르고 네. 슈퍼바이저 한 명만 남긴 거죠.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가 저렴한 이제 프롬프트 아티스트를 구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개개인이 프롬프트로 글을 쓰는 거예요. 디자이너 감각 이런 거 필요 없이 글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솔하게 쓴 글을 읽었을 때 네.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네. 시간이 더 걸리고 이게 획기적이기는 하나 상용되기는 아직은 무리수. 그렇군요. 전 제일 궁금했어요. VFX 할리우드 작품들 많이 일을 하고 계신 민서 씨가 사실 작년에 이제 소라 AI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GPT에서 만든 오픈 AI에서 만든 그게 이제 최근에 풀려가지고 일반 대중들도 돈 조금 내면 쓸 수 있는데 그게 큰 트래시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된다고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기존에 이런 VFX 작업자들을 쓰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게 더 낫냐 이게 더 낫냐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가는 방면이 네. 아직은 더 실패 많다.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AI가 더 저렴할 수 있으니 거기를 선택하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은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말 늦으면 10년이지만 사람들이 다 이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전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네.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직업을 잃고 다른 거를 얻더라도 어차피 기술이 진보를 할 거라면 네. 맞춰가겠다. 함께 편승하자라는 그 그쵸?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민서 씨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 그러니까 서바이버요. 어떤 의미죠?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리얼리티 쇼 중에 서바이버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무인도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상금인데 네. 최종 1인이 10억을 차지하는 건데 네. 뭐 머리를 쓰는 게임도 나오고 몸을 쓰는 게임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제일 초반에는 다 그냥 튼튼하고 막 건강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우승을 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한 20편 이후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즌 20 이후로는. 왜냐면 너무 강하면 네. 다른 사람이 견제를 하고 너무 약하면 초반에 쓸 데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만 남겨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을 거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 이후로는 또 이제 정치를 잘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서 잘 살아남은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거를 성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게임의 요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뭘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흐름을 잘 타서 끝에 나가서 내가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살아남는 건 네. 제가 샌프란에서 이제 영화 작업을 할 때 정말 좋은 기회로 네. 이제 조일러 클럽이라는 네. 걸 만드신 이제 영화 감독분 네. 웨인 왕이라고 계신데 이제 네. 그분이랑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냥 영화든 뭐든 상관없이 네.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럼 뭔가 이제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게 진짜 찐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게 2020년인가? 201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도 뭐 사실 아시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서는 조금 큰 영향력이 큰 분이시거든요. 연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그때는 사실 조금 흘려듣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민서 씨의 그런 서바이벌이라는 키워드에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쵸.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쵸. 잘 계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좋은 기회에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